네,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쏟아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다소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요. 이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좀 지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오전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경기 북부, 저 북한 가까운 쪽에 많은 비가 내렸고 이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방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는 주로 이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가 지난 이제 올 장마가 6월 12일 날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지난 19일 밤에 다시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 중부와 남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평년보다 좀 빨리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대략 한 중부지방은 5일 정도, 제주도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빨리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장마가 빨리 시작된 이유는 그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이 정체 전선이 일찍 뚜렷하게 제주도 남쪽 오키나와 주변의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까지 길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지난 4월과 5월을 돌이켜 보면 날씨가 봄 날씨인데도 상당히 쌀쌀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저 북극에서부터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이 한반도 쪽으로 자주 내려왔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필리핀 동쪽, 그러니까 서태평양상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이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남쪽은 더운 공기가 세력을 빨리 자리 잡고 위는 상층에 상당히 찬 공기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강하게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고 일찍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장마가 일찍 시작했는데 자, 시작부터 지금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 외신에 보면 중국 남부에 지금 400mm 넘는 비가 내렸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 정체 전선이 그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 서해, 제주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의 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수증기가 흐르는 강처럼 그 우리나라 쪽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내려오니까 그 경계선이 또 북쪽 공기와 남쪽의 세력이 상당히 그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쉽게 남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약 이틀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느리게 정체전선이 내려가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번 그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에서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인천 금곡인데 한 176mm 정도 내렸거든요. 아직은 이번 그 정체전선으로 뭐 400m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은 이번 비로는 안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150에서 한 250mm 정도. 이미 지금 그 침수되고 피해 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앞으로 더우면 이제 더 피해가 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도 다시 약 한 달 정도 장마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마가 시작부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막 쏟아붓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 최근 여름철 강수 특징이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로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 내리는 형태가 이제 집중호우를 보이는데 유달리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최근 들어 더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극한호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기상청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그 호우, 극한호우, 그래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극한호우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그 기준이 1시간에 50mm 이상 오는 동시에 3시간에 90mm 이상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 올 때 극한호우라고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찌됐건 작년 2024년도
시간당 100mm 강수가 16번 내렸거든요. 자, 시간당 100mm 비가 내리면 아무리 그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 해도 그 침수가 침수가 되고 이런 수밖에 없는 양인데 그 작년 여름에 16번 발생을 했으니까 2022년도 많은 서울 집중호우로 강남 또 침수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만큼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들이 옛날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만 제공이 되면 그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가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쪽에 조금 비가 많이 네. 오잖아요. 네. 시간당 30mm라고 하면 수치로 들으면 네.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호우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좀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시간당 한 10mm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옷이 젖고 이 정도의 양이거든요. 시간당 한 30mm 정도라고 하면 이제 도로에 양쪽에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이런 정도가 됩니다. 예. 시간당 50mm 정도 비가 내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 운행을 할 때 그 윈도 브러시를 작동을 해도 금방 앞이 안 보일 정도가 한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가 되면 이제 넘치고 피해가 나고 이제 이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발표하는 기준이 3시간 강수량이 예상되는 강수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이제 호우주의보를 내리는데 아까 말한 긴급 호우 재난 문자 기준이 시간당 한 50mm 예. 또는 3시간에 90mm니까 하여간 시간당 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분명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수가 만약 낙엽이나 비닐로 덮여 있어가지고 막혀 있으면 그건 어김없이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내리면 그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예. 잘 빠지면 침수는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장마 기간 시작이 됐으니까 배수구, 우수관, 오수관 이런 데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수시설 점검 네. 철저히 하셔야겠고 바람도 좀 강해졌어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좀 장마의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람이 강해진 거? 그렇습니다. 이제 정체전선상으로 예.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따뜻하면서 중국 내륙에서 데워진 따뜻하면서 건조한 공기, 이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 이게 지금 그 정체전선을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또 저기압이 발달해서 저기압이 지나면 당연히 그 기압 경도가 커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일부에서는 천둥 번개도 치고 돌풍이 불고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여름철 장마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이제 봄철에 대형 산불이 네. 안동에서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산사태주의보가 네. 발령이 네. 됐는데 내일 이제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계속 이제 비가 오는데 이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자는 이유가 산에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경사가 진 산 비탈이 비가 오더라도 흘려내리지 않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지반이 단단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 그 나무가 다 없어지고 죽어 있으면 우리나라 여름철 내리는 장마가 그런 나무가 있는 상태라도 산사태가 예. 날 수가 있는데 그 산불로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그런 그 나대지는 예. 특히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위험해서 산사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은 특별히 더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 올해 들어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발생해서 그때보다 9일 빠른 건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그 지구온난화 영향이죠. 최근 들어서 여름철에 우리나라 원래 더웠던 여름인데 여름을 나타내는 그 일수가 폭염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일수를 폭염일수라고 그래요. 열대야 일수라는 게 또 있어요. 여름철 그 지수 중에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대개 밤이 되면 해가
있을 때 기온이 올랐다가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습도가 높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열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우리가 열대라고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돌이켜 보면 1994년 여름, 그다음에 2018년 여름, 작년 2024년 여름이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예. 원래 더운 여름인데, 근데 그 중에서 2018년에 열대 일수가 31일로 1년 12달 중에 약 한 달이 폭염 속에 있었거든요. 가장 더웠던 폭염일수가 많았던 곳. 예. 자, 작년 여름이 특징적인 게 열대야일수가 또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습도가 과거보다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인도양, 이 서태평양,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들이 많아져서 공기가 많이 습해졌거든요. 자, 이렇게 습할 때는 저 사막 지역에 해가 뜨는 것보다 이 습할 때 해가 떠 있으면 더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불쾌 지수가 더 높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여름이 이제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름 시작이고 네. 또 열대야가 작년보다 빨리 시작이 됐으니까 작년 기록을 깰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994년 여름, 2018년 여름, 2024년 여름이 가장 더웠는데 올해 과연 2025년 여름이 그 기록을 깰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그 기록을 깬다는 건 그런 폭염일수가 그때보다 더 많다거나 이제 이런 게 기록이 깨지는 예.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올 여름에도 그런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거기에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더 불쾌감을 느끼는 그다음에 밤 기온이 또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예. 기록을 깰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정체전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내일부터는 이제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고 네. 또 내륙 지역은 이 장마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구름만 거치면 바로 기온은 치솟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은 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정체전선이 이제 지난 19일부터 영향을 줘서 21일, 내일까지 22일 한 사나흘 정도 영향을 줬거든요. 예. 이게 저 남쪽으로 물러가면 22일 낮과 23일 이틀 동안은 또 강한 햇빛 속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마 비가 끝나면 기온은 어김없이 바로 치솟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을이 되기까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름의 시작이니까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원래 우리나라가 더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짜증 내지 말고 잘 이 집중호우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배수구 관리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무더위가 극에 달했을 때 식혀주는 게 또 태풍의 역할이기도 네, 한데 네. 올해 태풍 얼마나 발생할지도 궁금해요. 네, 올해도 태풍이 1호 태풍이 그러니까 첫 태풍이 늦게 발생을 했거든요. 예. 지난 6월 11일 날 1호 태풍 우딥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아마 다음 주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는 또 2호 태풍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그쪽에 형태를 보면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 태풍이 25개에서 26개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까지 올라오거든요. 지구 온난화 영향을 속에 있지만 태풍의 총 연간 발생 개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졌냐? 우리나라 부분까지 가까이 온 태풍으로서는 상당히 차가운 지역에까지 올라오는 건데 우리나라까지 접근한 태풍의 위력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나라 접근한 태풍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올해 역시 이제 그런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예. 한반도를 덮고 있는 대기의 온도가 분명히 높을 테니까 한반도까지 접근한 태풍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서해로 들어오거나 동해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끝난 뒤에도 네. 이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자, 이 태풍의 영향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영향을 받는 게 태풍이기 때문에 그 뭐 여름철은 이제 뭐 제 계절이 왔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날씨 전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